안녕하세요. 굿해피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전성기를 보내고 60대에 들어 대부분 후회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열의 9은, 아니, 거의 대부분이 나이가 들수록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고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인생은 다 비슷한 거다. 다들 그렇게 산다. 하지만 그 말에 기대어 스스로를 위로하기보다는 조금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놓쳤던 것, 부족했던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고쳐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남은 인생이 훨씬 더 활력 있고 의미 있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후회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돈은 많을수록 든든하다.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게 되면 직장에서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뚝 끊기거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돈은 덜 들어오는데 나갈 일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녀 결혼 비용도 그렇고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 고장나면서 치료비가 계속 들어가죠. 결국 돈이 없으면 괜히 초라해지고 마음도 서글퍼지고 세상에서 대우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욜로나 소비 중심의 삶이 멋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아끼고 준비하면서 은퇴 이후를 대비하는 게 훨씬 현명하다는 걸 누구나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요즘은 특히 돈이 나 대신 일하게 하는 방법, 즉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들어오는 수동적 수입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이런 부분을 꼭 공부해 보시면 좋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남은 인생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는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다. 이 조언은 특히 남성분들이 꼭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종종 70대 여성분들이 남편 때문에 여전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성격이 고약하고 무뚝뚝하고 여전히 권위적인 남편과 평생을 살아온 분들의 사연을 보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오래도록 무겁습니다. 사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젊을 때도 그렇지만 인생 후반전에서는 그 의미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내 편이 되어주고 나보다 나를 더 믿어주는 사람은 결국 배우자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무시하거나 냉정하게 대하는 건 결국 본인 인생을 가볍게 만드는 일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친구처럼 또 연인처럼 살아가는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잘하면 결국 나 자신이 더 대우받고 더 따뜻한 가정을 누리게 됩니다. 늦기 전에 배우자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집을 만드는 것. 그것이 결국 남은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요? 세 번째, 마음 나눌 친구를 곁에 두라. 나이가 들면 배우자 다음으로 소중한 자산이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 없는 인생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혼자서만 살아가려 하면 외로움이 깊어지고 그 외로움은 결국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취미를 함께 나누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런 친구가 있으면 외롭지 않을 뿐 아니라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도 훨씬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자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되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나의 좋은 점과 부족한 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 공감과 이해가 훨씬 쉽게 이루어지죠. 물론 가끔은 친구들끼리 모여 배우자 뒷담화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 재미는 서로 눈 감아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번째, 자녀와는 신뢰로 이어가라.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의 관계는 참 미묘해집니다. 부모 마음은 항상 걱정이고 자식이 하는 일이 못마땅해 보일 때도 많죠. 그래서 자꾸 한마디씩 보태고 싶어지는데 사실 그게 자식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자녀들과 신뢰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입니다. 그렇다고 긴 대화를 매번 할 필요는 없어요. 짧은 말 한마디라도 긍정적이고 따뜻하게 건네면 그 속에 부모의 사랑과 믿음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혹시 자식에게 잔소리가 나오려 할 때는 젊은 시절의 나를 떠올려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도 부모님의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았던가요? 결국 지금의 자녀들도 나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자녀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 지적이 아니라 지지입니다. 부모의 믿음과 응원이 있다면 자녀도 나이가 들어서까지
부모를 존경하고 따뜻하게 기억하게 될 겁니다. 5번째, 건강이 곧 인생의 힘이다. 살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굵고 짧게 살겠다. 그래서 술과 담배로 몸을 혹사시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희 한 친구도 기업을 이끌 만큼 똑똑한 사람인데 술과 담배만큼은 도저히 끊질 못합니다. 배우자와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려도 소용이 없죠. 늘 하는 말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결국 크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같은 생활을 반복합니다. 이런 분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짧게 살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정말 짧고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성질환에 걸려 오랜 세월 고통을 겪고 가족들은 그 병수발에 지쳐가고 가진 재산까지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결국 굵게 살지도 못하고 짧게 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부터 건강을 챙기는 겁니다. 은퇴 후에 운동해야지 하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근육도 미리 붙여두고 체력도 미리 만들어야만 은퇴 이후에도 꾸준히 운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은 남은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자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6번째, 배움은 인생을 젊게 만든다. 나이가 들면 몸뿐 아니라 마음과 머리도 쉽게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움을 멈춰버리면 하는 말은 고리타분해지고 생각은 점점 고집스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불평불만만 늘어놓으며 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새로운 취미를 익히고 세상의 변화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호기심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눈빛이 맑고 생기가 넘칩니다. 그 눈망울 하나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활력을 전해주고 스스로도 하루하루를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배움이라는 건 꼭 거창한 공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책 한 권을 읽어도 좋고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기능을 익혀도 좋습니다. 손주들과 대화하려고 새로운 유행어나 문화를 접해보는 것도 하나의 배움입니다. 중요한 건 계속해서 마음을 열고 호기심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배움을 이어가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젊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을 더 기대하고 내일을 설레며 기다리는 인생, 바로 그런 삶이 진정한 젊음 아닐까요? 7번째, 평생 함께할 취미를 준비하라. 은퇴 이후의 삶을 행복하게 보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입니다. 그런데 취미는 은퇴 후에 갑자기 찾는다고 해서 쉽게 자리를 잡지 않습니다. 미리부터 시작해두고 즐길 수 있을 만큼의 수준까지 올려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배우든 가장 힘든 건 기초 과정입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몸도 잘 따라주지 않다 보니 즐기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조금만 참고 그 단계를 지나면 어느 순간부터는 배우는 게 즐겁고 내 삶의 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10대 시절 해보고 싶었지만 여건이 안 돼서 못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취미로 삼아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음악, 그림, 운동, 여행, 글쓰기, 어떤 것이든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면 인생 후반전을 훨씬 풍요롭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취미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남은 삶을 지탱해줄 또 하나의 큰 힘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평생 친구가 될 취미를 하나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8번째, 평생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라. 나이가 들어도 공부는 정말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면 공감 능력이 높아지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며 상상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각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활동이죠. 특히 글쓰기를 권하고 싶은데요. 글쓰기는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가 굳어서 이제는 공부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남이 읽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에 시작을 미루십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공부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과 자기 성찰을 위한 것이니까요. 자기 마음에 드는 주제를 골라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조금씩 정리하고 기록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지고 삶의 만족감도 올라갑니다. 또한 꾸준한 공부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공부를 통해 스스로 증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9번째, 마지막 도전 앞에서 주저하지 마라.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서 해볼 걸 하고 후회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후회를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도전을 앞두고 너무 많은 생각과 걱정으로 주춤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제는 시간도 있고 마음에 품었던 것을 배울 수 있는 돈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이번에는 반드시 해보겠다는 의지뿐입니다. 인생 선배들은 말합니다. 배움이나 경험, 여행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말라고요. 그러니 도전하고 배우고 여행 다니는 일에 인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60대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들도 결국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나도 언젠가는 후회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실천해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의 후회를 최소화하며 하고 싶은 일에 용기 내어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60대에 들어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들과 이를 예방하고 남은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갈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하나하나가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는 소중한 진리들을 미리 돌아보고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남은 인생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입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몸과 마음을 잘 돌보며 배우자와 자녀, 친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취미와 배움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간다면 60대 이후의 삶도 충분히 활기차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단순히 후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과 의미를 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이야기와 조언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 챙기시고 오늘도 행복과 웃음으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더욱 빛나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